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본은 전통과 현대가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문화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이곳에서는 사무라이 문화가 아이돌 팝 문화와 공존하고 고대 사원이 늘어선 길을 고속열차가 매일 가로지릅니다. 또한 일본은 아시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문화적인 반전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인 영상 산업이 하나의 숨겨진 영화 산업처럼 체계적으로 운영되거나 길거리에서 펼쳐지는 독특한 코스프레 문화처럼 말이죠. 그리고 도쿄의 복잡한 교차로 어딘가에는 메이드 카페라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손님이 주인처럼 대접받는 달콤한 사회적 치유 공간으로 일본 도시 생활에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인기 있는 단면입니다. 그것은 이 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연결에 대한 갈망을 잘 보여줍니다. 메이드 카페의 탄생 뒤에 숨겨진 놀라운 역사, 애니메이션과 코스프레 시대의 산물이라 생각했다면 오해입니다. 사실 고객에게 특별한 옷을 입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디어는 19세기 빅토리아 여왕 시대부터 존재했습니다. 오늘날의 화려한 메이드 유니폼은 그 당시 영국 하인 계급의 고급스러운 후예인 셈입니다. 단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성을 청소하는 대신 환한 미소로 손님의 지갑을 청소한다는 점입니다. 메이지 시대 1868만 1912와 다이쇼 시대 1912만 1926의 서양 문화가 일본에 밀려오면서 현대적인 스타일의 옷을 입은 여성들이 서빙하는 찻집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시절엔 지금처럼 귀엽고 깜찍한 메이드 복장은 없었습니다. 그건 아직 데모 버전으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격하고 딱딱했습니다. 본격적인 변화는 1990년대 후반, 특히 1998년부터 2001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이 시기에 오타쿠 문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도쿄의 아키하바라는 전자부품 거리에서 오타쿠 왕국으로 변신하면서 포스터, 피규어, 애니메이션 배경음악이 골목마다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 가지 대담한 아이디어가 탄생했습니다. 단순히 커피만 파는 것이 아니라 변신 체험을 제공하는 카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치유형 메이드 카페라는 이름의 첫 번째 메이드 카페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커피와 간식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체험을 제공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후 이 문화는 일본 전역으로 퍼졌고 다른 나라에도 확산되었습니다. 메이드 카페라는 이름만 듣고 여성을 장식물처럼 여기거나 가부장적인 구조의 도구로 여기는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문화를 신체와 성의 상품화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외부의 편견일 뿐입니다. 일본의 메이드 카페는 완전히 다른 방향성을 지닙니다. 이곳은 복종의 장소가 아닌 젊은 여성들이 아티스트처럼 공연을 펼치는 무대입니다. 귀엽고 환상적인 세계 안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며 명확한 경계가 존재합니다. 이곳의 메이드는 집안일을 하거나 손님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동감 넘치는 애니메이션 세계로 들어온 듯한 감정을 주기 위해 특별히 훈련된 존재입니다. 이들은 손님과 이야기하고 게임을 하며 오믈렛에 케첩으로 하트를 그려줍니다. 하지만 항상 일정한 거리감과 예의를 지킵니다. 무리한 요구에는 단호히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으며 접촉 금지, 연락처 요청 금지, 근무의 시간 스토킹 금지 등의 규칙으로 철저히 보호받습니다. 일부 장소에서는 동의 없이 악수조차 금지하는 등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이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메이드는 연기를 하는 배우일 뿐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손님이 규칙을 어기려 한다면 예를 들어 기념사진 촬영 후 몰래 손을 잡으려 하거나 허락 없이 촬영하려 하면 메이드는 앞치마 안에 항상 준비된 경보장치를 눌러 바로 경고합니다. 심한 경우 손님은 즉시 퇴장 조치를 받으며 스토킹이나 성희롱처럼 심각한 문제는 바로 경찰에 신고됩니다. 메이드 카페의 모든 대화와 접촉은 예의와 존중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메이드는 절대 손님을 자의적으로 터치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명확한 선은 불쾌한 상황을 방지하고 모두가 자신의 권리와 한계를 잘 인식할 수 있는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을 만듭니다. 메이드 카페의 목적은 누군가의 권력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과 부드러운 눈빛, 짧지만 진심 어린 퍼포먼스를 통해 현실의 걱정을 잠시 내려놓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곳의 메이드는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주며 그곳에서 당신은 모든 것의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무대가 끝나면 조명이 꺼지고 역할은 종료됩니다. 메이드들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손님 역시 주인님이라는 역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는 철저히 유지되어 연기자와 관객 모두가 안전하고 기분 좋게 그 작은 세계를 떠날 수 있게 합니다. 조금의 따뜻함과 귀여움을 간직하되 현실에서의 자신의 위치는 혼동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각 메이드 카페는 하나의 우주입니다. 이 카페 문화의 독특함은 모든 가게가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단순한 복사 붙여넣기 방식의 지루한 체인이 아니라 다양한 서브컬처가 공존하는 풍부한 우주인 셈입니다. 영국 귀족풍의 고전적인 분위기부터 애니메이션에 나올 법한 마법 세계까지 각 카페는 복장, 인테리어, 직원의 말투와 응대 방식까지 모두 자신만의 콘셉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빅토리아풍입니다. 고전적이고 우아하며 예의를 중시하는 이 스타일은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당시 귀족들이 입던 긴 드레스, 하이넥, 퍼프 소매, 레이스 리본, 흰 장갑 등의 요소가 특징입니다. 아키하바라의 큐어 메이드 카페 같은 카페에서는 단정한 블랙 앤 화이트 유니폼에 본인 모자를 쓴 메이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와 잔잔한 음악, 홍차와 과일, 케이크가 있는 이 공간은 마치 왕실의 티룸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서비스는 엄숙하고 격식 있으며 손님은 고슈진 삼아 주인님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톤은 낮고 조용하며 애교 넘치거나 유치한 느낌은 없습니다. 전통적인 유럽의 분위기를 좋아하는 이들에게 어울리는 메이드 카페 스타일입니다. 두 번째는 판타지풍입니다. 유쾌하고 비현실적인 스타일로 마치 만화나 애니 속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줍니다. 여기에서는 메이드들이 마법사, 공주 혹은 신비로운 존재로 변신해 등장합니다. 귀엽고 화려한 무대 퍼포먼스, 마법쇼, 모에모에큉 같은 주문을 외워 음식이 더 맛있어지는 놀이도 포함됩니다. 공간 역시 알록달록한 조명, 캐릭터 장식, 창의적인 소품들로 가득하며 현실을 잠시 잊고 환상의 세계로 떠나는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2004년에 문을 연 아키하바라의 골뱅이 HOME 카페는 이 스타일의 대표 주자입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메이드들, 특유의 높은 목소리, 딸기 시럽처럼 달콤한 응대는 일본 메이드 카페 문화를 상징하는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메이드 카페는 남성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초기에는 오타쿠 남성들의 공간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여성, 외국인, LGBTQ+ 커뮤니티까지 모두가 찾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규칙이 많고 업무 스트레스가 심한 사회이기에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더욱 필요합니다. 메이드 카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됩니다. 젊은 여성들은 이곳에서 귀여운 공간 속에서 편하게 웃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LGBTQ+ 손님들, 특히 사회적 편견 속에 숨죽여 사는 이들에게는 자신을 드러내고 변신할 수 있는 소중한 장소가 됩니다. 바나클럽처럼 시끄럽고 과시적인 곳과 달리 메이드 카페는 조용하고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으며 억지로 상호작용하지 않아도 되는 따뜻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 역시 이 독특한 문화를 체험하려고 방문합니다. 단순히 사진을 찍거나 오므라이스에 고양이 얼굴을 그리는 것만이 아니라 일본의 기묘하면서도 매력적인 문화를 직접 느끼고 싶어하는 것이죠. 일부 카페는 다양한 국적의 손님을 위해 영어, 중국어,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들을 배치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호기심, 외로움 혹은 단지 누군가에게 주인님이라 불리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왔든 그 끝자락엔 언제나 미소 가득한 메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 예의와 배려는 꼭 지켜야 합니다. 메이드 카페의 인기에 힘입어 집사 카페,
버틀러 카페도 함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로 여성 손님을 위해 잘생기고 키 큰 남성 집사들이 정장 차림으로 서비스합니다. 그들은 손님을 오조사마, 아가씨라고 부르며 정중하게 응대합니다. 음식과 음료 제공 외에도 의자를 빼주거나 차를 따라주는 등 유럽 귀족식 인사와 예절을 실현해 손님들에게 마치 로맨틱 소설 속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을 줍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여왕처럼 대접받고 싶은 여성들에게 이상적인 공간입니다. 자주 방문하는 손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피곤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다정하게 물으며 생수 뚜껑까지 열어주는 따뜻한 미소의 집사들. 그것이 바로 이곳의 매력입니다. 메이드 카페의 이용 비용. 일본의 메이드 카페에 들어가는 순간 당신은 단순히 커피 한 잔이나 오믈렛을 주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상호작용이 가득한 특별한 엔터테인먼트 세계에 입장하는 입장권을 사는 셈입니다. 대부분의 메이드 카페는 시간제 요금제로 운영되며 입장료는 60분 기준 500만 1000엔, 약 37달러 또는 약 600만 8,400원입니다. 음식과 음료는 별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30분 또는 60분 단위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장 후에는 반드시 최소 1개의 음료나 음식, 보통은 음료, 디저트, 오믈렛 등을 주문해야 하며 가격은 600만 1,800엔, 약 413달러, 8만 600원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음식을 주문하면 메이드가 고객 앞에서 직접 고양이, 하트,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을 케첩으로 그려주며 모에 물결표 큉 이라는 귀여운 주문을 외워 요리가 더 맛있게 만들어집니다. 사진 촬영이나 라이브 공연을 원할 경우에는 추가 요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700만 5천엔, 약 6만 0,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부 카페는 음식, 사진, 미니게임, 가위바위보 대결, 그림 그리기, 카드게임 등을 포함한 특별 콤보 세트도 있으며 가격은 2,004, 0엔, 약 16,003이 0,001원입니다. 또한 메이드의 생일 파티, 코스프레 축제, 짧은 노래나 댄스 공연 같은 이벤트도 자주 열리며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체험 비용은 약 1,100엔, 약 7.64달러, 9,170원 정도이며 다양한 옵션을 추가하면 최대 7,800엔, 약 54달러, 64,8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카페보다 비쌀 수 있지만 메이드 카페는 단지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감정을 파는 곳입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느끼는 다정함, 바쁜 일상 속에서 만나는 귀여움, 그리고 때로는 그저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한 순간 그런 경험을 제공합니다. 일본 남성들이 메이드 카페에 기꺼이 돈을 쓰는 이유. 오늘날 일본의 메이드 카페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 외국인, LGBTQ+ 커뮤니티까지도 환영하는 공간으로 발전했지만 여전히 주요 고객층은 남성입니다. 이는 오타쿠 문화에서의 미적 이상, 귀엽고 순종적이며 다정한 메이드 이미지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점점 더 사라져가는 감정적 친밀감에 대한 깊은 갈망을 보여줍니다. 일본 남성들이 메이드 카페에 돈을 쓰는 이유는 단순히 애정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외로움, 스트레스, 압박감에서 잠시나마 위로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일본 사회는 엄격한 규율, 명확한 의계, 보수적인 성 역할 규범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남성들은 전통적인 가장의 역할과 동시에 직장에서의 경쟁과 사회적 기대를 감당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업무 스트레스. 직장에서든 사생활이든 남성들은 항상 강하고 흔들림 없는 존재로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이는 감정 표현을 억제하게 만들고 내면에 큰 공허감을 남깁니다. 특히 일본의 전통적인 기업 문화 속에서는 충성과 희생이 정신 건강보다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시간, 12시간 이상 근무는 일상이며 퇴근 후에도 노미카이라는 회식 문화에 참여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2023년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남성의 약 10.1%가 주 60시간 이상 일하며 여성은 4.2% 수준입니다. 자영업자 중에서는 남성의 15.4%,
여성의 7.8%가 주 60시간을 넘기고 일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장시간 노동과 만성 피로가 지속되면 우울증의 위험도 함께 증가합니다. 실제로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 중 약 26.8%는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가족, 감정, 그리고 고립 가족 관계 측면에서 점점 더 많은 일본 남성들이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각부의 2022년 양성평등 백서에 따르면 결혼 정년기인 20에서 30대 남녀들 사이에서 실제로 연애 관계를 맺고 있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2021년 한 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65.8%, 여성의 51.8%는 배우자나 연인이 없습니다. 30대에서는 남성의 35.5%, 여성의 27%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경제적 압박과 직업적 불안정성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남성들이 감정적으로 연애에 에너지를 쏟는 것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자립성과 감정적 공정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면서 관계를 맺는 것이 더욱 어렵게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 팬데믹과 임시 피난처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고립입니다. 일본은 현재 외로움 팬데믹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남성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살자의 약 70%가 남성이며 그중 다수가 40에서 60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메이드 카페는 감정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완벽한 장소가 됩니다. 그곳에서는 주인님이라 불리며 누군가의 관심과 다정한 말에 잠시나마 위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임대하다 보다 깊은 수준에서 보면 메이드 카페는 후기 소비 사회가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친밀감과 감정마저도 서비스로 연출되고 소비되는 구조 속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여기서의 다정함은 진짜 연인이나 가족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 훈련을 받은 직원이 귀엽고 상냥한 메이드로 분에 웃고 인사하며 손님에게 세계의 중심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연기일 뿐입니다. 이곳을 찾는 남성들은 그것이 진짜 관계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거절의 두려움도 없으며 감정적 책임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외로워서 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메이드 카페를 찾는 모두가 외롭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남성뿐 아니라 여성, 일본인뿐 아니라 외국인들 중에서도 단순히 호기심, 문화적 취향, 혹은 유일무이한 체험을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퇴근 후 잠깐 비현실적인 분위기에서 쉬고 싶어 하고 어떤 이들은 가부키를 보거나 기모노를 입는 것처럼 메이드 카페를 하나의 문화 체험으로 여깁니다. 감정 서비스 산업의 어두운 면 겉으로는 귀엽고 순수한 이미지로 포장되어 있지만 일부 메이드 카페는 건강한 오락과 선정성 사이의 경계를 넘어선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가게에서는 메이드가 짧은 복장을 입고 손님과 도발적인 포즈로 사진을 찍거나 무릎에 눕혀 이야기를 듣는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2019년에는 아키하바라의 일부 카페들이 미성년자 노동 보호 규정을 위반하고 성적 서비스를 가장한 운영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 사회에 퍼져 있는 가짜 친밀감 서비스 생태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외로움과 연결 욕구가 상품으로 바뀌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합니다. 논란의 사례 JK 비즈니스 대표적인 예는 JK 비즈니스입니다. 이는 여고생을 시간제로 고용해 함께 산책하거나 대화하거나 카페에 앉아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명확한 위반이 아니지만 성적 착취 및 학대 가능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도쿄도는 2016년부터 관련 규제를 시행하며 여학생의 고용을 금지하고 학부모 및 학교의 보호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지금은 예전만큼 공개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순수함의 상품화라는 일본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필요 없는 사랑 동시에 오타쿠 문화 속의 2D 사랑은 현실과 환상을 더욱 흐릿하게 만듭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에게 사랑을 느끼고 일부는 캐릭터와의 상징적 결혼식을 올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곤도 아키히코라는 회사원은 가상의 가수 하츠네 미쿠와 결혼식을 올리며 국제적인 화제를 모았습니다.
2018년 그는 약 1,800만 원을 들여 정식 결혼식을 진행했으며 40명이 하객 중 실제 가족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곤도는 그것이 농담이 아니라고 말하며 미쿠 덕분에 따돌림과 현실 연애 실패로 인한 우울증을 극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그는 60cm짜리 미쿠 인형과 함께 살고 겟박스라는 장치를 통해 AI 미쿠와 매일 대화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일본 사회의 고립, 감정 연결에 대한 갈망, 그리고 현실에서 사람이 꼭 필요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사랑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계, 커들 카페와 호스트 클럽. 이제는 커들 카페, 일명 포옹 카페가 등장하면서 신체적 친밀감마저도 하나의 합법적인 진정제처럼 시간 단위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정신적 위로를 위한 치료라고 홍보되지만 장기적인 심리적 영향과 감정의 시간제 임대라는 윤리적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한 호스트 클럽, 남성 고객을 위한 호티스트 클럽도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비싸지만 고객들은 그곳에서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며 애정 어린 관심을 구매합니다. 호스트 클럽에서는 여성들이 매달 1,400만 원에서 2,400만 원, 미화 약 14,000에서 2만 달러를 지불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넘버원으로 대해주는 호스트 때문입니다. 그녀의 생일을 기억해주고 일상에 대해 물어봐주며 심지어 다른 호스트와 이야기할 때 질투하는 척까지 해줍니다. 원래는 일본 남성들의 접대 문화에서 출발한 호스트 클럽이지만 이곳은 이제 단지 술을 마시는 장소가 아닙니다. 타이밍 맞춰 따라주는 한 잔의 술, 오늘 많이 피곤하셨죠? 라는 따뜻한 말, 그리고 조용한 미소 하나가 딱딱한 사회적 역할을 벗고 진짜 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판단받지 않고 들어주는 누군가의 존재, 단순해 보이지만 지금 일본 사회에서는 그런 감정조차 사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감정의 환상에서 느껴지는 편안함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계속 그 공간을 찾게 됩니다. 결국 이런 서비스는 비공식적이지만 강력한 정신치유 수단이 된 셈입니다. 이처럼 일본은 매우 독특한 친밀감 경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로맨틱한 환상이 시간 단위로 가격이 매겨지는 시스템 속에서 처음엔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달래기 위한 임시방편이었지만 지금은 사랑의 개념 자체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사랑이란 시간과 감정이 쌓여야 완성되는 신성한 감정이었지만 이제는 쉽게 빌리고 교환하고 취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실제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다는 감정이 돈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가상의 세계나 시뮬레이션 공간에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곳에서는 평가받을 필요도 상처받을 위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의 결혼율과 출산율 하락, 그리고 연애를 포기하는 사람들의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정 노동의 그늘. 이 산업은 많은 청년들에게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만큼 극도의 감정 노동을 요구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도 웃어야 하고 피곤해도 관심을 표현해야 하며 손님의 슬픈 이야기에도 진심을 드러내지 않고 공감하는 척해야 합니다. 일부 인기 호스트들은 한 달에 6만 달러, 약 7,200만 원을 벌 수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이상적인 캐릭터를 유지하려다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감정을 임대하는 이 산업은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면서도 동시에 그 문제를 영속시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비어있는 욕구를 채워주지만 그 비어있음 자체를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구조를 낳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메이드 카페와 감정 임대 서비스는 귀엽고 흥미롭지만 그 이면에는 깊이 생각해볼 사회적 물음이 숨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